링 비디오 https://downsub.com/물음표 URL 등호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등호 밑줄 x 0fjqbgs 0 병원에 갈 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8살 손자가 한밤중에 우리 집에 와서 아픈 듯 발을 질질 끌며 집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른이 몇 시간 동안이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온몸에서 피가 흘렀고 피로와 고통으로 긁혀서 손자의 눈은 멍하고 쓰러질 것 같았고 남편은 빌려주지도 못하고 불쌍한 아이에게 소리쳤다. 화가 나서 어디론가 갔다가 남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마음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60세 멜리사입니다. 우리 집은 기차 서비스가 좋지 않아 교통에 자동차가 필수적입니다. 제 며느리 마가렛은 제 아들보다 6살 어리고 앤선이라는 이름의 8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아들 크리스토퍼는 종종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은 앤선이가 어릴 때부터 제가 돌봤고 반면 며느리는 좀처럼 오지 않아서 아들에게 데려오라고 했지만 마가렛은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한 것 같았고 앞으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 게다가 아들은 마가렛이 아주 가정적이고 우리를 잘 챙겨준다고 했고 앞으로는 결혼 생활에 아주 만족할 것 같다고 했고 내가 엄마라도 간섭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나 자신은 그렇게 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중에 그런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승진하여 해외에서 일하기로 결정한 것이 6개월 전이었습니다. 순간이라도 가족과 헤어지고 싶지 않아 가족과 함께 미국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의 아내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앤서니는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를 전학시키는 것은 잔인합니다. 물론 내 아들은 시도했습니다. 그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밀려 무거운 마음으로 혼자 해외로 떠났고 동시에 앤서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나는 마가렛에게 앤서니를 만나자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그녀는 매번 하고 여전히 거절했다. 포기하지 못하고 전화로 잠깐만이라도 보자고 애원했는데 마가렛은 점점 화를 내며 혼나고 남편이 없을 때 너희 걱정을 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 저를 감시하시겠습니까? 아니 단지 입구에서 앤서니의 얼굴을 잠시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속 고집하면 크리스토퍼에게 꾸짖으라고 말할 테니 제가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시나요? 갑자기 전화가 끊겼다고 하자마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것 같아요. 아마 제 며느리도 제 아들이 집에서 일하고 자느라 힘들다고 이메일로 알려줬던 것과 같을지도 모르죠. 새로운 임무 나는 크리스토퍼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그 사실을 알기도 전에 남편 앤서니를 마지막으로 본 지 반년 이상이 지났고 나는 매일 앤서니의 사진을 보면서 긴장을 풀었습니다. 볼 수 없는 외로움 에드워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앤서니. 단체 사진이었다고 에드워드 앤서니의 긴장한 얼굴이 귀여웠던 어느 날 밤 9시쯤 초인종이 갑자기 울려서 문을 열었는데 기숙사에 갈 돈 좀 빌려줄래? 병원 8살 손자가 갑자기 나타났다. 무슨 일이냐 발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자서 혼자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앤서니가 천천히 손바닥을 펼쳤더니 12셋이나 있었다. 센트짜리 동전인가 손자가 1시간 넘게 아프다고 발 질질 끌며 여기까지 온 것. 나는 손자의 양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나는 길에 넘어졌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앤서니를 집에 초대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때까지 말이 없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걸어 절대 안 빌려준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우리 손자가 너무 힘들어. 에드워드의 차가운 태도에 화가 나서 본능적으로 붙잡았어. 운동복을 양손으로 들고 흔들었지만 남편은 힘껏 내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악마 같은 얼굴로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여기까지 와서 미안해. 이제 집에 갈게. 손자는 완전히 움츠러들고 돌아섰다. 등을 돌리고 현관문 손잡이에 손을 얹어라. 안손이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 내가 병원까지 제대로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바로 구급차 불렀고 며느리한테도 전화해서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전혀 연락할 수 없었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고 20분 후에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마침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그와 동행했습니다. 앤서니는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집에서 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마가라테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직도 며느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손자를 집에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따뜻한 음료수 같은데 그러고 보니 허니티를 좋아했구나. 지금 준비할 테니까. 앤서니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물을 마시고 나서 손자가 갑자기 다가와 이런. 앉아 있어야 해. 아니 할머니, 내 말을 그때 안소니가 들려준 충격적인 사실 모든 것을 고백한 손자 눈에 큰 눈물이 흘렀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편히 쉬세요. 부드럽게 감싸주듯이 꼭 안아주고 난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뜻밖의 일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안토니를 이렇게 느끼게 만든 놈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놈들. 다음날 정오가 되자 내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올랐다. 며느리가 대답했다. 전하 앤서니가 발이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앤서니는 지금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쉬게 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이면 앤서니는 빨리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앤서니를 잠시 동안 돌봐주세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자를 못 뵙고 넉넉히 돌볼 수 있도록 이해한다고 말하고 더 이상 설명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가렛이 오라고 해도 앤서니를 그 집으로 돌려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손자를 내 옆에 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녀의 반응은 내가 원하는 것이었지만 어머니로서의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런 곳에 갇혀 내 계획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손자를 부양하면서 벌을 받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오늘 바로 여기서 비명을 지르게 만들겠습니다. 앤서니가 집에 온 지 일주일 후 손자를 집에 남겨두고 며느리를 공격했습니다. 로하우스에.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와서 곤란해. 제발 돌아가라. 안소니 마가렛한테 집 열쇠를 빌렸는데 소리 지르는데 무시하고 방을 확인해봤어. 아까까지 누가 있었나 궁금해. 제가 봤을 때 방은 대체적으로 깔끔했는데 침실 침대 시트가 비정상적으로 지저분했어요. 그만해주세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마가렛 내 손자한테서 다 들은 것 같은데 당신이 떠난다고 말할 권리가 없나요? 그 사람 혼자 밤에 놀러 나가서 너무 힘들어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했는데 사실 저번에 손자가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한 말은 앤서니가 어느 날 감기에 걸려 혼자 외로울 때 했던 말이었다. 엄마가 밤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내가 앤서니를 밀고 연극을 나갔다 넘어졌을 때 발목 소리가 들렸다. 내 손자는 항상 엄마가 아빠를 포함해 아무에게도 혼난 일을 말하지 말라고 했었다. 집에서는 식사를 거르겠지만 그날 앤서니는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었고 항상 조부모님이 그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억에 의존하고 아픈 발을 우리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브랜드 물건을 살던 손자를 병원에 데려가기 옷장을 열어보니 분명히 비싼 가방과 옷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제 손자는 어머니가 항상 아름다운 옷과 가방을 갖고 계셨지만 그에게는 무관심하셨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꽤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개인 소지품이 화려한 사치품으로 가득 차. 줄 알았어. 크리스토퍼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쇼핑으로 달래려고 했기 때문에 당신 아들도 책임이 있다. 마가렛이 나를 가리키자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닥쳐. 그 사건을 봤어. 내 눈으로 본 장면에서 그 말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남편이었다. 내 손자가 도움을 청하러 우리에게 왔을 때 그는 나와 함께 마가렛의 집에 들이닥쳤다. 나는 에드워드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어딘가로. 처음에 나는 에드워드의 행동에 대해 화가 났지만 그 당시 그의 분노는 마가렛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자신도 깨닫지 못한 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에드워드는 퇴근 후 마가렛의 집에 갔다. 그리고 그때 남자가 운전한 차에 탔는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앤서니를 가르쳤던 선생님임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그때 그 반을 가르쳤던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앤서니. 단체 사진을 매일 보곤 했기 때문에 실제로 손자가 나에게 털어놓은 뒤 누군가가 나에게 알려준 사건은 마가렛과 그의 전 담임 선생님 사이의 비밀 만남이었다고 불륜 파트너로부터 들었다.
남편의 증언을 바탕으로 학부모 교사회의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그에게 열정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안손이 학교에 가서 불륜 파트너에 따라 전 담임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있었지만 안소니의 해에 마가렛의 유혹에 패했습니다. 수업이 바뀌고 앤서니의 반이 분리되었습니다. 전 담임교사는 회개하고 저항 없이 보상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다시는 마가렛을 만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머물렀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남자와 헤어지기 싫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며느리에게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앤서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서 부상을 입혔고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내 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 용돈을 주지 않을까봐 두려워서 앤서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 아마도 내가 진실을 추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렛 그녀는 동요를 숨길 수 없었고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잠시 후에 그녀는 내가 울면서 크리스토퍼에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면 말했고 그는 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마가렛 그만해요. 오 크리스토퍼 언제 돌아왔나요? 내 아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고 마가렛이 거기 있으면 다른 사람인 척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는 그림자들에게서 모든 것을 몰래 지켜봤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들었다. 엄마에 대한 태도가 너무 형편없어요. 이혼해요. 잠깐만요. 게다가 안소니는 겨우 8살이에요. 게다가 엄마가 필요한 게 분명해요. 아까 앤서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끔찍한 건 필요 하더군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는데도 더 이상 당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는 사과하고 재결합을 바랐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아내는 날카로운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며 이를 드러내며 나를 떠났습니다. 당신 탓입니다. 잘 지내십니까? 책임을 지는 건 내 잘못이고 너는 처음부터 크리스토퍼를 돈벌이꾼으로 생각했다고 들었어. 결혼식 하객 명단을 바탕으로 전화로 그녀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었는데 꼭 확인하도록 할게. 너네. 얘기해. 그만해. 우리 아빠는 삐뚤어진 걸 싫어해. 알면 부모님한테 쫓겨날 거야. 그럼 누가 날 보살펴줄 거야. 넌 이제 어른이니까 일을 해야 해. 내가 절대 싫어. 그동안 크리스토퍼 월급으로 여유롭게 주부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일하기 싫다 불쌍해서 남편과 아들은 말문이 막히고 그 이기심에 놀라서라도 고생하고 반성해라. 뭐라도 하면 사과할게.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시어머니만 의지할. 없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차갑게 쳐다만 보더니 대답이 없더니 소리를 지른다. 반복적으로 미안해요. 도와주세요. 앤서니가 여러 번 도움을 요청했지만 마가렛은 다 무시했어요. 자기 생각만 하기엔 너무 이기적이에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 후 아들과 그의 아내는 이혼했고 나는 그 아들의 전처에게 보상금 3만 달러, 불륜 파트너였던 전 담임교사에게 1만 요구했지만 저축한 돈을 다 써버린 전처가 일을 하다가 그녀 때문에 곧 해고됐다. 이기적인 성격 그녀는 현재 도로공사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직 해외에서 일해야 하지만 크리스토퍼가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가능한 한 앤서니를 만나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손자를 돌볼 것입니다. 앤소니의 성장을 보고 이전에 만나지 못한 공백을 메워서 기쁘네요. 이번 스토리는 어땠나요?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나요.